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이슈가 모두 트럼프 특집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는 당선이 돼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이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였던 섹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봐야겠죠. 어디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방위비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방산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크라 재건까지도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전, 반상, 전력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다 필요한 부분인데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킨다라고 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고 그런 부분이 얼른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국제적인 정서는 좀 더 안정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종전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피해로 인해서 만약 종전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동유럽 국가나 나머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힘이 없을 경우에는 땅을 뺏기면서 종전이 되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방산이나 이쪽도 같이 연관성이 보이면서 방위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장 같은 경우에 재건 관련주 테마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종목들 실질적으로 재건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재건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건설기기 섹터나 건설 섹터들은 요즘에 이제 호재거리나 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주한테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부양 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이 건설기계 파트 쪽이나 건설주들은 어떻게 보면 호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물론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입김이 제일 세기 때문에 가장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 전쟁을 진짜 빨리 종식시킬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판가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해왔었죠. 이 발언대로 만약에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급등 시세를 나타낼 것 같고요.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늘어난다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쪽이 있겠지만 방산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출 모멘텀이 적어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장점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에 맞춰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꼭 아니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섹터들이 있었어요. 네.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 트럼프가 아니어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담아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요? 원전과 전력 인프라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볼 필요는 있는데 원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원전 쪽으로 많이 밀어줬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수급세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G2 파워나 이런 종목은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해가지고 올라가주는 종목이나 상승 탄력은 저는 BHI가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탑픽이지 않을까. 물론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두산의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급세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원전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단에서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전력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쪽에 좀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본격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전력 인프라가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많이 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급세가 들어왔지만 원전이 워낙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원전이 계속적으로 건설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력기기나 전력 전선 이쪽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지금 조금 더디겠지만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과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원전으로만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콕 집어서 G2파워 말씀해 주셨고요.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BHI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원전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이런 멘트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전력 인프라 살펴주셨습니다. 사실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는 이제 또 원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원전이 가면 갈수록 전력 인프라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에 테슬라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뉴욕 증시 안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가 개표되는 방송 자리에도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브로맨스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머스크가 참 올인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서 앞으로 조금 더 날아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후원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일론 머스크 쪽, 테슬라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으로 올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더욱더 각별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와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두 손을 맞잡았는데 여기서 어떤 미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지 기대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관심 가지는 거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테슬라를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사업만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약간 오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주항공 산업이나 아니면 로봇 관련 산업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청과 엮여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섹터들이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세고 테슬라 하면은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로보택시가 나올 때 거기서 제일 부각이 됐던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더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덜어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츰차츰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로봇까지도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하면 역시나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눈길을 돌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뜯어본다면 우주항공 또 로봇 산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해온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증시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이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2차 전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서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는 또 해리스의 영향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오히려 좀 테슬라와 많이 엮여있는 종목들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관련주를 엮이면서 피해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결코 나쁜 건 아니다. 물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 테슬라 관련해가지고는 캐시카우는 누가 봐도 지금 전기차 관련 사업인데 이쪽을 죽일 수가 있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랑 관련된 2차 전지 기업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러면 피해를 볼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2차 전지 산업, 물론 자동차 산업이 모든 산업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주춤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지금은 확장 시기다. 지금 여기서 끝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반등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2차 전지를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이후로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존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외쳤던 부분이 뭐냐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섹터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인 종목들이 빠지고 있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트럼프 2.0의 시대 새로운 재집권 시대일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지금은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면서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입김이 셌던 우주항공 쪽이나 비트코인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섹터를 버리고 갈 거냐 이거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2차 전지가 결코 이제는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더 떨어질 경우에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모아갈 시기는 또 제가 방송 시간에서 타이밍을 말씀해 드릴까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잠깐 눌린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또 완벽하게 죽어버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겠죠. 미래 먹거리다라고 불리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확실하게 품고 있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조금 적응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섣부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꼼꼼하게 살펴주시면서 향후의 전략까지도 짚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우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정우 멘토님의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한 발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워낙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세게 미쳤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가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또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저희가 앞서서도 만나봤지만 상위 테마 안에서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시세 분출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 트럼프 정부 그 기간 동안은 조선을 좀 계속 끌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조선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로 오면서 이제는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을 비교해 본다면 물론 미국이 질적으로는 좋지만 양적으로는 중국이 더 많습니다. 해군 군함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함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조선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고 이게 우리가 기존 계속된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에서 이제는 방산 군함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군함을 납품했다는 이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까지도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빨리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우리나라 생산을 할지 아니면 우리나라 설계까지 다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에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MRO 산업까지도 진출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걱정했던 해군 관련해 가지고 군함 건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또한 이거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가권에 있다.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 다 좋은 거 알고 하니까 상승력이 너무 더디니까 언제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조선은 이제는 꼭 들고 갈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지지율이 워낙
없잖아요. 근데 만약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먼저 뻗쳤는데 이거를 놓치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면 방위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방위비 올라가는 대신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도 더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기업가 마인드로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선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손을 뻗쳤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조선만 볼 게 아니라 저는 남북경합주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 때 얘기가 나왔던 거는 김정은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경합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여기가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 조정이 세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다면 이 남북경합주도 한 번씩은 상승세가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럴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없는 러브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함 쪽에서 한국과 손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당선이 되자마자 러브콜이 가장 먼저 온 섹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짚어주셨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남북 경합주도 보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